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떤 근거로 이런 처분을 내렸는지 들어보시죠. 최강욱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하였습니다. 첫째, 법사위 주메이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둘째,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셋째, 이 건으로 인해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당원 자격정지, 이게요, 이 상당히 강한 징계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는데 성비위 문제에서만큼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 거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연거 큰 선거 2번 패배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당을 혁신하겠다,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최강욱 의원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그럼 뭐가 민주당이 바뀌었느냐. 이런 네.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뭐 굳이 이제 검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얘기하면 죄질도 좋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여성 보좌관들이 참여한 온라인 회의에서 그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고 난 다음에 그 발언을 또 부인하면서 또 2차 가해를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여전히 그의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원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반성하지도 않고 또 다른 또 피해를 낳게 되는 이런 모습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하. 그런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네. 뭐 우리가 이제 법과 정치가 다른 점은 그런 거잖아요. 법은 정해진 대로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볼 때는 훨씬 더 가혹하리만큼 징계하고 처벌해야만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이렇게 뭔가 바뀌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고 믿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까지 좀 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최강욱 의원은 직접 출석해서 입장을 소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이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서는 이 완강히 끝까지 부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했다가 돌아가는 최강욱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의원님 충분히 소명하셨을까요? 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요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시는지. 결과가 나왔나요? 저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당원 중징계 이게 나와가지고요. 어떻게 보세요? 자, 민주당은 내일 비상대책위에서 징계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최강욱 의원의 중징계가 확정이 되면요, 향후 정치 행보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단 6개월 동안 당원의 모든 권리 행사가 정지가 되고요. 또 가뜩이나 최강욱 의원은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문제 때문에 의원직 상실형 선고를 받고 지금 불복해서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 일이나 저 일이나 여러모로 봐서 지금 사면 초가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일단 뭐 최강욱 의원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민주당 당원으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바로 가깝게는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도 당연히 입 후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상으로도 일단 당선 무효용이 항소심까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강욱 의원이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 속칭 짤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본인의 전혀 성적인 문제가 있는 발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어제까지도 그 발언을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의원들 역시 이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최강욱 의원 그냥 6개월 당원권 정지로 그냥 끝이 날 만한 사안인 것인지 네. 결국 그 안에 또 다른 침묵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최강욱 의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고 넘어가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완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 남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최강욱 의원 하면 대표적인 철험회 소속 의원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최강욱 의원이 지금 저렇게 사면 초과에 빠지게 되면 철험회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당장 철험회 해체라 뭐 이렇게 요구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험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깝게는 이른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른바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나와서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자책골만 넣었다. 네. 너무 무능력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무능력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이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철험회가 그 강경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 네. 그러니까 너무 강경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결국 민의하고 멀어지는 결과로 네. 이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뭔가 밀어붙이는 그런 맨 앞에 선봉에 서는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뭔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아하. 이제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철험회가 특정한 어떤 계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네네. 곳은 아닌데 계파적 성격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네. 만약에 철험회가 앞으로 기존에 보였던 행보를 계속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엔 좀 부담이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의원들 내부에서 당 안에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